자, 3부에서 이야기했다시피요. 맥마스터 보좌관은 북한 핵을 인정하게 되면 적화 통일을 시도할 거라고 이제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 안보의 총사령탑이 북한 핵을 인정하면 적화 통일을 시도할 것이다. 즉 미국은 북한 핵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로서야 북한이 ICBM만 못 만들게 하면 우리한테 쏠 일 없으니까 막 머리 아프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고 싶더라도 핵을 인정하는 순간에 북한이 한국을 잡아먹을 것은 틀림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 핵을 인정해 놓고요. 주한미군을 한국에 둘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족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맥마스터는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북한 핵을 인정할 수 없는 4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는 미국 도시들의 운명을 북한의 김정은의 결정에 맡기는 도박을 할 수 없고, 둘째는 김정은은 핵무기를 가지고 협박하는 것은 물론 적화 통일에, 즉 한국을 공산주의로 통일시키겠다라는 의지까지 분명히 밝혀왔기 때문이고, 셋째는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면 일본, 대만, 베트남까지 전부 다 핵무기를 가지겠다 하고 나설 거고, 네 번째는 북한의 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들이 이란 등 다른 곳에 판매되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의 핵을 인정을 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가기 때문에 핵을 인정하고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라는 문재인 정권의 일부 구상들, 즉 북한의 생각과 중국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관철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쯤에서 시인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지금 미국이 국방부가 중심으로 북한에 대해서 봉쇄를 하려고, 해상 봉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을 어제 JTBC는 팩트체크라는 부분에서 해상 봉쇄를 하려 하면 2가지 예외가 있어야 되는데 국제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첫 번째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한데 5개 상임 이사국 중에서 중국, 러시아가 반대해서 안 될 거다. 두 번째는 전시 상황으로 북한이 유엔국을 침공했을 때는 가능한데 지금 북한이 침공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해상 봉쇄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는 북한의 무력 반발을 초래할 것이고 결국은 전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한국이 참가할 수 없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이런 해상 봉쇄 문제가 국제법에 위반이 된다 하면서 지금 유엔이 동의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리고 북한이 유엔 회원국을 침략하지 않았고 지금 북한과 53년에 정전 협정을 맺었는데 거기에 어떠한 종류의 해상 봉쇄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한국 언론요, 친절하게 북한 편에 서서 법률적 해석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석해주고 있는 JTBC한테요. 그러면 JTBC는 북한이 지금 핵을 계속 개발하고 더 나아가서 이 ICBM이나 이런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는 것이 국제법에 위반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국제법에 위반이 되어서 유엔이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국제법을 어기기를 그냥 밥 먹듯이 하면서 전 세계를 협박을 하는데 그 상대방은 국제법을 운운하면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뭔 소리라는 거예요? 북한의 대리인입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는 부분을 준전시 상태로 간주해서 미국이 선제적으로 자위권을 갖다가 할 수도 있다 하는 말은 끝에 슬그머니 넣었습니다. 62년에
미국 앞마당인 쿠바에 소련이 미사일을 갖다 놨을 때 미국의 정찰기가 쿠바로 향하는 소련의 화물선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시도 뭐 국제법 위반에 논란이 있었다는데, 아니 전쟁을 감수하겠다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죽을 판이 되어서 전쟁 감수하고 하겠다라는데 국제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국제법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상황이 한가할 때나 하는 이야기고, 지금 미국의 도시들이 북한의 타켓이 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서 북한에 대한 대응에는 국제법을 운운하는 자는 저는 친북이라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말을 하려면요,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이 진짜로 북한에 대해서 치명적일 수 있는 해상 봉쇄에 나선다면요, 이것은 굉장한 압박이 될 거라 이렇게 보는데, 군사 전문가라고 국내에 자처하는 사람은 북한과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면 민간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을 봉쇄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해 통항권이라는, 즉 다른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선박은 해당 국가의 영해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국제법의 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차별로는 못할 거다. 그래서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 인물 등과 관련한 선박 봉쇄로 한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해상 봉쇄에 들어가면 이 구별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북한 배가 지나면 이리 좀 한번 와봐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봉쇄하려고 차단하려고 하는 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를 하겠다 하면 무차별 검색이 되는 거지요. 과거에 시해할 우려가 있다고 길거리에 대학생들을 갖다가 지나가면 전부 세워놓고 검문을 하던 부분이 법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지요. 네가 위법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검문을 해보고 결정을 하겠다 하게 되면 그만인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요, 이런 말장난들, 국제법이 우는 어쩌고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말장난에 불과한 거고, 일단 해상 봉쇄가 시작되고 나면 전쟁을 불사한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미국은 별로 끓일 게 없습니다. 북한이 90만 주면 전쟁을 할 수도 있지요. 안 하고 싶어서 애를 썼지만은, 그렇지만은 북한이 선제적으로 공격만 한다면 미국은 100% 북한을 기꺼이 상대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틸러슨의 그 해상 차단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 PSI라고 해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으로 미국이나 미국의 우방국들이 지나가는 북한 배나 이란 배 등을 검색했던 부분보다는 이라크의 원유 수출을 차단하던 91년부터 2003년의 모양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상 봉쇄에 사실상 가깝다는 거예요. 자, 1차 걸프전을 갖다가 미국이 91년에 하고 난 다음에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해서 미국이 주도한 16개국 다국적 해군은요, 이라크에 60km도 되지 않는 짧은 해안선부터 시작을 해서 페르시아만 끝에 호르무즈 해협까지 1000km를 완전히 차단하고 12년간 3000회 이상 이라크를 오가는 선박의 성선에서 검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자, 틸러슨 장관의 이런 해상 차단은 결국은 한반도 동서남해에서 북한 화물선을 검색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이라크 해상 차단과 형태는 유사해도 북한을 해상 차단하는 것은 훨씬 어려울 수 있죠. 이라크는 제재 대상인 원유를 유조선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지만은 북한에는 이 육로가 있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요. 또 북한은 해안선이 동해, 서해, 남해는 없으니까 1000km가 넘고 수십 개의 항구가 있고 수로가 있고, 이것을 24시간 감시하려면 감시하는 쪽도 이라크 감시할 때보다는 몇 배의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서해와 동해가 자기 앞바다인데 이 부분에서 북한을 도울 경우에 북한이 이 제재를 피할 방법은 더 있다는 거죠. 자, 여름철에는 동해 오처크 해를 걸쳐서 러시아 북극 항로를 통해 유럽, 아프리카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즉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저기 둘러서 알래스카 앞으로 해서 둘러서 유럽까지도 여름에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해역으로 바짝 붙어서 러시아로 싹 들어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또 중국 쪽으로 바짝 붙어서 중국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 이런 해상 차단의 국제 근거는 유엔 안보리 9월 15일 채택 결의안 2375호인데요. 이 결의안은 제재 위반의 증거가 있고 선적국의 동의가 있어야 북한을 오가는 화물선을 검색 가능하도록 하는 대신 검색을 거부할 경우 무력 사용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틸러슨 장관이 12월 25일 유엔 안보리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검색 강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설을 할 모양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틸러슨이 유엔과는 별도로 캐나다 등 한국전 참전 16개국과 한일의 동참으로 해상 차단을 추진하면서 이제 한국을 보고 여기 들어올래 말래 지금 이야기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북한이 PSA 참가는 대북 선전 보고라고 즉 바다에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에 의해서 북한의 배를 검색하는 데 참여하면 선전 보고라고 하면서 2009년에 2차 핵실험 직후 한국이 PSA 가입까지 6년이 걸렸던 것과 같은 한국 내의 논란이 가중될 거라는 거죠. 자, 지금은 한국이 미국이나 기타 동맹국을 상대로 이런 결정을 하는 데서 시간을 끌면 한국은 완전히 고립 퇴출될 겁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한국이 해상 차단이나 봉쇄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에 미국의 해상 차단은요, 실질적으로는 해상 봉쇄에 가까운 차단입니다. 한국 어쩌려고 그럽니까? 여기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의 맥마스터 외교안보 보좌관이 한일의 핵무장을 거론을 하니까 청와대가 그럴 일이 없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충돌한다라는 핑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북한이 이미 핵을 완성해서 핵무력 완성이라고 했는데 끝까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집하는 저 사람들은 정말로 바보 아니면 사상이 이상한 사람,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은 100%입니다. 사상이 이상하다라는 의심을 안 받으려고 바보를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맥마스터가 러시아와 일본이 북한의 핵 제거에서 이런 식으로 논다면 우리는 한일을 핵무장을 시키겠다. 제가 몇 달 전부터 결국은 이렇게 갈 거라고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과 일본을 핵무장을 시키는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반성을 좀 각성을 촉구하는 말인데요. 자, 그런데 맥마스터가 이런 말을 하는 부분은요, 논리적으로 매우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북한의 후원자면서 중국, 러시아, 너네들이 북핵이 이 지경까지 되도록 뺀질뺀질하게 여태까지 방해하고 뒤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이제는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해서 너네들과 맞서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베트남도 핵무장하고 대만도 핵무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당연히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청와대가 곧바로 그럴 일이 없다라고 일축하는 반응을 공식적으로 보였고, 정부 관계자도 전술 핵무장은 한반도 비핵화에서 볼 때 그 자체로 모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맥마스터의 발언한 부분을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맥마스터 발언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그것이 자료가 잘못돼 가지고 핵무장 언급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엉뚱한 자료를 기자들한테 배포해서 좀 쪼다가 됐다고 합니다. 정말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앉아서 맥마스터 발언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자빠졌습니까? 자, 해상 차단 봉쇄도 싫다. 핵무장도 싫다. 청와대는 뭘 원하는 겁니까? 세계가 이렇게 비상인데요. 한국 정부는 한가롭습니다. 평화 타령, 반전 타령하고 자빠졌습니다. 운동권 철없는 철부지들 같이 정권이 행동하고 있고요. 자, 서울에서 수도권 오가는 광역버스에 남북이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는 통일부의 홍보 방송이 여기저기서 나온다고 중앙일보 사설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산불이 곡 닥치는데도 국민에게 경고는 켜녕 태평성대라고 홍보하고 있고요. 세월호 침몰 때 선장이 배에 탄 승객들에게 신속하게 탈출을 해라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라 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이 사설은 지적하고 있고, 청와대는 해상 차단 봉쇄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또 핵무장도 반대한다. 그러면 청와대는 어떻게 이 핵무기에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또 이 위기의 실체가 뭔지를 국민한테 제대로 알리고 적어들 생각을 이야기를 해봐라는 겁니다. 아무 답도 없이 이렇게 뭉개고 있다면 이거 정권 계속 유지하면 대국민 사기극 아닙니까? 물러나세요.